오래된 존재가 틈의 끝에 닿은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압력을 감지했다. 그것은 소리도, 진동도, 바람도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감각 기관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간이 뒤틀리는 느낌이 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왔다. 마치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숨을 들이마신 뒤 그 숨결을 현실이라는 표면 아래에 천천히 불어넣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그 숨결은 내 의식의 가장자리부터 방 안의 벽과 바닥까지 확산되며 기존의 형태를 모두 진득하게 눌러붙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여전히 심연 아래층에 잠겨 있었지만 그 잠김 속에서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변형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치 나의 의식 일부가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 미세한 흔들림과 공기의 틀어짐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현실의 공기는 분명히 이전과 같았지만 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기를 들이마시면 차거나 따뜻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 대신 공기 자체가 만들어내는 형태가 조금씩 기울고 접히고 다시 펴지는 모습이 의식 속에서만 선명하게 드러났다. 빛도 변하고 있었다. 전등은 분명히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공간을 밝히지 못했다. 빛은 더 이상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았고 벽과 바닥에 닿을 때마다 굴절하거나 휘어졌다. 마치 빛이 이 공간을 비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려 하지만 이 공간의 구조가 빛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등에서 나온 빛은 몇 초마다 색을 잃고 그 다음 순간에는 색이 아니라 결을 잃어갔다. 그 결은 바람이 없는 방 안에서 흔들리는 얇은 종이 조각처럼 스스로 구부러지고 찢어졌다. 벽면에는 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벽의 표면 자체가 미세하게 출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출렁임은 진짜 움직임이 아니라 벽과 공간을 구분하던 어떤 경계가 끊기고 다시 연결되는 과정처럼 보였다. 벽은 여전히 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안쪽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벽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생성되고 그 공간이 벽의 내부를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은 감각이었다. 바닥 역시 변해갔다. 바닥은 단단했지만 단단함이 점점 비어 보이는 단단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발을 디딘 적이 없고 서 있지도 않았지만 바닥의 밀도 자체가 균질하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얇은 얼음처럼 팽팽하게 느껴졌고 어떤 부분은 오래된 나무판처럼 느슨했다. 이 감각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의식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감지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변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방 한가운데에 공기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먼지 하나 떠 있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빙글빙글 회전하는 듯한 흐름이 있었다.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감지되는 램 상태의 움직임처럼 느껴졌고 그 움직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파동이었다. 그 파동이 공기를 따라 흘러갈 때마다 강 안의 체감 온도는 조금씩 낮아졌고 체감 온도가 낮아질수록 공기의 기압은 더 무겁고 더 두꺼운 층처럼 몸을 압박했다. 가구들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책상의 나무결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나무의 표면이 아주 조금씩 뒤틀리는 것처럼 보였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물건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건이 무게를 잃자 물건이 표면과 맞닿은 지점도 깊이를 잃었다. 이 깊이의 상실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공간이 물체를 떠밀어내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다. 이 모든 변화들은 하나하나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 흐름은 오래된 존재가 틈을 밀어올릴 때 만들어지는 일종의 파동이었고 그 파동은 현실의 표면을 천천히 뒤집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였다. 지면 아래에 있는 내가 이 흐름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이유는 내 의식의 조각들이 이미 이 변화 속에서 부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의식은 완전히 세 갈래로 분리된 상태였고 그 각 조각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변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실을 기억하는 조각은 변형을 느끼는 대신 변형 때문에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었다. 감정의 잔여로 이루어진 조각은 이 변화에 반응하며 더 깊은 심연으로 스스로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관찰자의 조각은 모든 변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과정을 기록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세 조각이 서로를 잃어버리는 동안 방 안의 그림자들은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엔 그저 흔들리는 어둠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들은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그림자는 길어졌다가 짧아졌고 어떤 그림자는 벽면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림자들은 더 이상 빛의 결과물일 필요가 없었다. 이 변화된 공간에서는 그림자가 스스로 형상을 취하는 존재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들의 진동 속에서 오래된 존재의 압력이 조금씩 현실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압력은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공간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묵직하게 뿜어져 나왔다. 압력은 방 안의 공기를 밀어내고 벽과 바닥의 밀도를 재편하며 천장의 경계를 서서히 지워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지움의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서늘하고 명확했다. 바로 이 순간 현실이 심연의 첫 번째 결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단계를 기록한다. 시작된 변화는 단순한 공간의 흔들림을 넘어서서 현실의 규칙들이 차례대로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간의 결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끊어지고 다른 형태로 다시 붙는 것처럼 조용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닥에서 시작됐다. 바닥은 분명히 단단하고 균일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바닥은 균일하지도 않고 단단함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의 특정 구역들이 서서히 눌리며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다. 이 내려앉음은 실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감각과 공간, 인식 자체가 바뀐 결과였지만 그 바뀜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을 이루던 선 하나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옅은 물결이 바닥 아래에서 울리고 있는 듯 보였으나 물결을 만들 요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물결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압력의 잔향이 현실의 표면과 부딪히면서 생성된 변형이었고 그 잔향은 더욱 깊은 곳에서 금속성의 울림처럼 울렸다. 그 울림은 내 의식을 그대로 통과해 갔다. 마치 심연이 내 안과 방 안을 동시에 쓰다듬는 것처럼
일종의 이중 공명을 만들고 있었다. 이 공명은 처음엔 희미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의식의 중심부를 직접 건드리며 내가 가진 기억의 조각들을 흔들어 떠올렸다. 그 떠오름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기억은 원래의 순서를 잃고 하나의 장면이 다른 장면과 겹쳐지며 혼합된 형태로 떠올랐다. 가구들은 기묘한 방식으로 공간과 충돌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희미함은 물체가 사라지는 것과도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도 달랐다. 물체가 차지하던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가 사라지자 방의 전체 밀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방의 한 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면 다른 구석은 동시에 무거워졌고 이 무게의 이동은 공기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비논리적 패턴으로 반복되었다. 특히 구석 그림자의 변화는 일반적인 그림자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졌다. 그림자는 더 이상 평면 위에 붙어 있지 않았고 아래층의 공간이 구멍처럼 열리면서 그 구멍 속으로 어둠의 층이 흘러 들어갔다. 이 흘러들음은 자연현상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었다. 어둠은 단순히 스스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을 재구성하기 위한 초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다. 천장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다. 천장의 가장자리는 보이지 않는 채로 찢어지는 듯한 흔들림을 보였고 그 흔들림이 반복될 때마다 천장과 벽의 연결점이 느슨해졌다. 그 느슨함은 구조물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틀림없이 다른 구조로 변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퍼져나갔다. 빛 또한 계속해서 변했다. 전등의 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빛이 만들어내는 경계선은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어디에든 닿는 듯했고 동시에 아무 곳에도 닿지 않았다. 빛은 이 공간에서 역할을 잃고 있었고 그 잃어진 역할 때문에 빛의 의미 자체가 흐려졌다. 빛은 더 이상 실제 사물의 구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변형된 결만을 강조했다. 내 의식은 이 모든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다. 모든 변형이 한 지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지점은 바로 틈의 정중앙이었다. 틈은 살아있는 것처럼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다. 그 넓어짐은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그 지속성 때문에 공간 전체가 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바닥의 그림자들은 틈이 넓어질수록 일정한 리듬으로 흔들렸고 천장의 흔들림은 틈에서 올라오는 흐름의 파동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일치는 오래된 존재가 틈을 통해 위층의 공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만드는 초기 단계였다. 그리고 이 초기 단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결로 재탄생하려 한다는 느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확신은 공포가 아니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절대성이었다. 이 절대적인 변화가 현실의 내부 구조에 완전히 고정되기 직전의 순간을 기록한다. 변화가 공간 내부 구조를 뒤흔든 단계였다면 변화는 이제 그 흔들림이 하나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형태로 응집되는 단계였다. 이 흐름은 더 이상 단순한 왜곡이나 뒤틀림이 아니라 방이라는 공간 전체가
오래된 존재가 가진 형태에 맞춰 스스로를 재조정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공기는 한동안 멈추어 있었다. 아무런 바람도 없었으며 어떤 소리도 없는 상태였지만 이 고요함이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방 안에 있던 모든 요소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게 억눌린 감각을 만들어냈다.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었다. 이 고요함은 공간이 숨을 참는 과정이었고, 숨을 참는 동안 공간은 스스로의 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변한 것은 천장이었다. 천장의 모서리에서 시작된 미세한 흔들림은 이제 분명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천장의 일정한 넓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평 방향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늘어남은 시각적으로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지만 공간의 깊이를 느끼는 의식에서는 마치 천장이 수평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곡선을 따라 굽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장의 곡선이 형성되는 동안 벽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벽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표면이 품고 있는 밀도가 이전보다 훨씬 묽어졌다. 벽은 형태를 잃지 않았으나 벽을 구성하는 결은 느슨해졌고 그 느슨함은 공기 중으로 가벼운 파동을 방출하며 그 파동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바닥이 일순간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바닥은 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바닥은 공간 전체의 중심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보였으며 이 가라앉음은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지만 공간 구조가 기울어지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바닥은 이제 더 이상 평평함을 유지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작은 파임과 돌출을 만들어내며 불규칙한 울림의 흐름을 따라 모양을 재정렬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구석에 어둠이 있었다. 어둠은 처음엔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어둠은 이 방에서 가장 먼저 심연의 결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영역이었으며 지금은 그 결을 가장 강하게 겉으로 드러내는 영역이기도 했다. 그 어둠은 처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바닥의 결을 따라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의 공간을 직접 끌어올린 것처럼 수직으로 깊어지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 확장은 단순한 면적 증가가 아니라 깊이의 재탄생에 가까웠다. 어둠의 중심에서는 빛이 아니라 밀도 그 자체가 빨려 들어가는 기묘한 움직임이 있었다. 어떤 물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따라 공간이 찢어지는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다. 그 침묵은 틈이 열렸을 때의 압력과 닮아 있었다. 둘 다 소리가 없었지만 그 무소리는 공간 전체를 잡아끌며 무언가가 이동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 그 순간 오래된 존재의 압력이 처음으로 방 전체에 직접 닿았다. 압력은 보이지 않았고 형체 또한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다른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호흡이라는 감각이 사라졌고 대신 공간의 무게가 의식 전체를 압박하는 형태로 느껴졌다. 압력이 방 안을 지날 때마다 천장의 곡선은 조금씩 더 강조되었고 벽의 느슨함은 더 깊은 여백으로 퍼져나갔다. 바닥은 압력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울림의 층이 생기면서 점점 더 깊은 방향으로 밀려 내려갔다.
이 변화는 철저하게 조용했고 어떤 폭발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공간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에 따라 방 안의 모든 그림자들이 서서히 같은 방향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서로 연결되려는 듯 흐릿한 흔들림을 공유했고 그 흔들림을 따라 구석의 어둠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방의 다른 어둠들도 그 중심 쪽으로 천천히 밀려났다. 이 밀려남은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흐름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이 리듬은 심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파동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파동이 방의 중앙에서 만나는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래된 존재가 곧 현실의 표면을 직접 스칠 것이다. 그리고 그 스침이 일어나기 직전 공간 전체가 긴 숨을 내쉬고 변형을 고정시키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